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자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네, 어제 미증시도 그렇고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된 건지 오늘도 우리 시장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11월 들어서 확연히 바뀐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뭐 단기 낙폭 과대에 따라 또 중간중간 반등도 나오겠지만 이전과는 좀 다른 좀 지루한 박스권 변동성 장세를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지 오늘도 저희 시장 이야기 준비되어 있고요.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위해서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11월 들어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화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파라나로 문자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상담 신청 기다려보면서 함께해 주실 수요일 파트너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동우 파트너 그리고 신학수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아무래도 11월 달에 워낙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요. 우리 또 많은 파트너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이 풍부한 네, 그런 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네. 두 분 나오셨으니까 빠르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저희가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내일도 이벤트가 굉장히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벤트 두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실적은 깜짝 실적이 나올 것 같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깜짝 실적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떻게 움직일까? 네. 요거는 진짜 좀 약간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바로 또 내일 우리 한국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우리 장동우 대표님. 네. 어쨌든 내일 뭐 깜짝 실적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네. 주가가 그 실적 발표하고 시간에서 올라주느냐, 깜짝 실적 냈는데도 빠지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혹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를 것 같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고점에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또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이쪽에서 지금 AI 거품론에 뭐 옛날 버블 뭐 엄청 말이 네. 많았거든요. 인터넷 뭐 거품론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빠져나갈 자금은 어느 정도 빠져나갔고 오히려 지금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자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빠지면은 매수 대기 자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이 좀 밀리는 장에서는 제가 오늘 공개 방송 무료 방송을 했었는데 저는 네. 오늘 아침부터 저점 매수다. 그다음에 혹시 최근에 매매하다가 물려 있는 사람들은 밑꼬리 다는 종목들은 추가 매수까지 해도 된다. 그래서 오늘 매수해서 내일은 올라가는 날이고 오늘은 저점을 만드는 날이고 뭐 팔려면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일부분을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림을 보면 차트를 잠시 놓고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잠시 보면은 굉장히 차트가 지금 이쁩니다. 그리고 추세 지금 딱 하락 지금 부근에서 지금 이렇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자리는 깨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밑꼬리를 만들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양봉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가 오늘 저녁에 180달러 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200달러 선을 도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미국 주식 말 나온 김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네. 종목들만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 0.7% 정도, 마이크론이 2%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 0.6% 정도 시간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주 상승 중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뭐 애플은 조금 밀리고 있지만은 TMC 같은 경우도 별로 밀리지 않고 팔란티어도 한 0.8% 정도.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미국 쪽이 반등이 나오면서 내일 우리나라 주식도
살짝 갭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 대형주 흐름을 잠시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네네. 원래 차트 설명을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하이닉스가 장중에 한 1.4% 빠졌는데 지금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서 0.5% 정도 상승 중이고 삼성전자가 한 1.3% 빠졌다가 강보합권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미국이 어느 정도 버텨만 준다면 우리나라 주식이 내일 아침에 플러스 한 30 정도에서 그 이상도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많이 밀려 있는 주식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 내일 아침에 만약 갭 상승을 많이 한 종목은 일부 빠져나오는 전략이고 아침에 잔잔하다 꾸준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오는 주식은 오히려 많이 물려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조금 늘려서 물타기에서 매수가 부근에서 이럴 때는 일부 현금화 전략이 맞습니다. 네, 자 참조적으로 현재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 0.4에서 한 0.5%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열릴 뉴욕 증시는 살짝 떠서 출발하는 분위기인데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내일 한국 증시 영향은 아마 오늘 밤 뉴욕 증시보다는 내일 뉴욕장 끝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네.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그게 내일 한국 증시가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 점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뭐 실적은 잘 나왔지만 또 시장에서 더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또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내일 뭐 상승이 조금 예상된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벤트들 앞두고 오늘 또 테마주들이 조금씩 움직여서 이거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 자, 미중 갈등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또 불이 붙었습니다. 한일령 때문에 오늘 여행주, 뭐 호텔 레저, 화장품까지도 좀 움직이더라고요. 네, 자, 뭐 분위기가 어쨌든 간에 남의 불행이 우리에게 더 행복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걸 좀 단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이쪽 산업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단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 중국과의 이 일본과의 관계가 네.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우리는 한알령이 해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한일령이 지금 발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출, 그러니까 수입을 허가했었던 부분이 엊그제인데 네. 바로 또 이 막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세기가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저는 현재 상황은 이벤트성이죠. 특히 전체 시장이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형주들이 조정받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적 흐름들, 즉 이 그 자금들이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순환매가 있을 수 있는 여건이겠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찾기보다는 일단은 단기적 부분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각각의 종목에서 연속성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업에 대한 실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각각의 기업의 실적을 보면서 실적이 정말로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그 종목에 나름대로의 재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분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를 하면서 이 적정 부분의 간격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상 일단 순환매 조금 단기적인 이벤트로 보자, 단기적인 분할 매매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테마는 또 로봇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도 네. 살짝 드렸었고 오늘도 뭐 SPG까지 좀 개별 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자 로봇 테마주들이 오늘 뭐 개별 이슈 때문에 힘이 좀 괜찮았는데, 자 이게 좀 틈새 테마로 좀 새로운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이냐, 또 일각에서는 요즘 좀 흔히 말하는 고퍼주들, 좀 네. 비싼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언제든지 좀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슈로 좀 뜰 때 오히려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실적은 다 없거든요. 그렇죠. 로봇 관련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박 관련주는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래 가치가 밝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은
뜰 때 좀 일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방금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현대 로봇주는 실적이 별로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공장 같은데 근데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많이 투입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되게 되면은 뭐 빨라도 내년 상반기 이후 정도, 그다음에 AI 쪽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그다음에 이제 내년 연말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실적이 조금씩 나올 건데요. 지금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실한 기술력이 있거나 아니면 대기업하고 연관이 돼 있거나 우리나라 대기업 LG나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하고 연관이 돼 있거나 이런 종목들 외에는 다른 종목들은 실적이 조금 저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SPG 같은 경우에가 이제 그동안 안 가다가 LG그룹하고 뭔가 MOU를 준비한다 그래서 한 26% 거의 한 상한가 부분까지 갔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실적이 좀 뒷받침이 안 된 종목들은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지금 로봇주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지만 여기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을 조금 봐줘야 되는 그런 타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보티즈 같은 종목이 과거에 이제 한 이런 종목이 2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거의 30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거든요. 거의 저점 대비하면 거의 한 15배 정도, 한 1,5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제 기억으로 한 18,500원대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 네. 부분에서 그때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LG전자가 로보티즈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를 하시려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부류의 종목들 대기업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을 조금 찾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이 고점에서 밀려 있는 종목들이 대반등이 나온다면은 일부 좀 현금화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이런 반등이 나오면 이번에는 한번 좀 빠져나오는 전략 다음에 다시 한번 노리는 분할로 이렇게 매매한 다음에 그다음에 옥석 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주식은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좀 짧게 보고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뭐 과거 2차 전지 사례도 그랬습니다만은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면 약간 투자 마인드로 들어가면 네. 좋은데 너나 할 것 없이 2차 전지 앞으로 돈 많이 벌 거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때는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 없네 이러면 주가 다 원위치 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 관련주들도 일부 기업들을 빼고는 실적은 안 나오는데 막 시가총액 조단위 거래되는 네.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기업도 있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워낙 기대감으로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적 주목을 해야 한다. 뭐 짚어주셨던 SPG처럼 대기업과의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 정도 파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로봇주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황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진주반상회 통해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진주반상회 통해서 진짜 주식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두 분의 리뷰 종목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자 먼저 우리 신학수 대표님 뭐 오래됐습니다만은 삼성전자 네. 지금 이제 한 10만 원대 진입을 하더니만 이제 옆으로 좀 눕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기간 조정이 좀 나올까요? 일단은 조금 더 기간 조정이 있을 듯 싶어요. 그렇지만은 이 눌린 부분이 뭐 다시 복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움직였었던 부분에 AI 버블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네. 상황이었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이것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갖고 있었던 분들의 차익 매도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외국인의 차익 매도가 좀 나오네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다 파는 거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더 올라와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꼭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쇼티지까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반도체는요, 메모리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AI 칩처럼 메모리 반도체도 분명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납품, 그다음에 CXL이라는 여건의 이 그 HBM 버금가는 램들 이런 쪽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96,500원 되는데요. 이 정도면은 파는 것보다는 사는 쪽으로 기울여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10만 원 넘어갈 테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지금 지금 10만 원대 진입하고 난 다음엔 지금 옆으로 좀 눕고 있습니다. 10만 원 깼다가 올라왔다가 네. 깼다 올라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쨌든 뭐 미국의 지금 AI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이 지금 요즘 좀 등장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삼성전자도 10만 원 중심으로 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리뷰 짧게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번 주에 주목하시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진주 반성의 주제는요. 코스피 5,000포인트를 향한 장정에서 흔들릴 때마다 담아야 하는 담을 종목들입니다. 우리 장동우 대표님은 큐리오시스 가져오셨고요. 신학수 대표님은 마음 AI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코스닥에서 네. 종목을 선정을 해 주셨고요. 자, 큐리오시스는 이게 신규 상장 기업인데 자, 상장하자마자 지금 3일 연타로 빠지고 있어서 이거 단기 기회가 아닐까라고 아마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제가 HDS가 방금 꺼져가지고 아이고. 네. 우리 시 대표님 먼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제가 좋습니다. 재접속을 좀 해야 됩니다. 네, 마음 AI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마음 AI는 어쨌든 뭐 AI가 붙어 있긴 한데 이 시장에서는 최근에 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요즘 AI 좋은데 어찌 보면 오른 게 없으니까 좀 부담이 없을 수는 있지만 네. 요즘 AI가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별로 힘이 없으면 별로 안 좋다는 얘기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네. 어떤 점을 좋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 AI에도 분야가 좀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로봇공학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쪽으로 또 확대해 나가는 그런 여건인데요. AI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만약에 AI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의사분들의 필요성이 더 많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다 챗GPT나 아니면은 제미나이 이런 쪽에 물어보면은 네. 정말 많은 것을 알려줘요. 그렇죠. 뭐 이것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죠. 마음의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전문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이거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자체 AI 모델을 갖고 있고요. 국내 AI 솔루션 시장에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마음에 듭니다. AI 산업의 성장에 대한 수혜주는 당연한 거고요. 뭐가 또 크게 보이냐면 한화 로보틱스입니다. 한화 로보틱스와 피지컬 AI에 대한 기술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우리나라는 산업 기반으로 되어 있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부분에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을 확대시킬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시장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AI는 피지컬 AI의 선도 기업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 네. 이런 쪽까지 연결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박스대여간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여건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여기 이 라인, 그러니까 이게 1년선이거든요. 1년선에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격적 부분이 1년선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좀 더 집중해서 보면은 수렴해 있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거래량, 이슈적 부분의 거래량만 늘면은 주가는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음 AI는 현재 위치에서는 충분히 매수 여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마음 AI를 제시해 봅니다. 네. 자, 마음 AI 지금 시가총액은 1,500억대 기업이고요. 연매출은
아직은 안 나와요. 연매출 한 100억 내외, 영업이익은 한 3년 연속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 빨리 AI 시장 활성화와 함께 마음 네. AI도 실적이 좀 붙어준다면 새로운 그림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큐로시스 네. 앞서 에시테스 이제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아, 갑자기 꺼져서 당황했네요. 네. 예. 회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최근에 신규 상장해서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고점이 거의 한 10만 원 부근이었는데 지금 한 5만 원이 깨졌다가 오늘 살짝 반등이 왔는데요. 회사 내용은 그 바이오 연구 장비라든지 세포 관찰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세포 셀을 자동화 라이브 셀 이미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세포가 움직이는 부분을 우리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이미지화 시켜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28개 국가에 지금 수출하고 있고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에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라이브 셀이 살아있는 세포가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오가노이드 분야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분야고요. 신약 개발을 굉장히 단축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하고 ODM 방식으로 원하는 쪽을 어떻게 장비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제작해서 그냥 원스톱으로 그냥 보내주는 그런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차트 흐름을 잠시 보면요. 회사 내용 그렇고 현재 실적이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연말 내년 초 정도 되면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9,000원인데요. 지지 라인은 4만 원 정도 보시고요. 네. 1차 목표가는 7만 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지난주에 상장한 기업인데 이 상장 첫날 9만 원대 출발했는데 지금 4만 9천 원이니까 네. 이거 딱 4일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꼭대기 사신 분들은 가슴이 많이 아프겠지만 네. 어쨌든 단기가 워낙 또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 말씀만 네. 드리고요. 제가 삼익제약이라는 종목을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조정시 분할로 한번 매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가격이 제가 12,500원에서 13,500원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요 자리에서 지금 단기로 어제 주가가 한 130포인트 급락을 했거든요. 네. 어제 상한가가 오늘도 장중 20몇 프로 올랐어요. 그래서 신규 종목이 안 좋은 점도 있지만은요.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면 굉장히 크게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저점 대비 이 종목이 한 일주일 사이에 한 7, 80% 정도 급등이 네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로 가지고 한번 그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흐름을 체크하시면 좀 매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이 움직임을 좀 위쪽으로 잘 활용해 보자는 측면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종목 모두 좀 기술력이 돋보이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큐리오시스 그리고 마음 AI 두 가지 확인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상담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스페타시스요. 이수페타시스요. 반도체 안에서도 또 메인 종목을 또 가지고 계시네요. 요거 예, 예. 매수하신 가격은 어떻게 되실까요? 104,500원이요. 104,500원이요. 예, 예. 그래도 수익은 조금 보고 계시네요. 예, 23%요. 23%. 예, 예. 자, 뭐 어떻게 특별히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그거를 오래 가져가면 좋다고 그랬는데 장기적으로. 네. 그래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여쭤보려고요. 길게 조금 가져가도 될지 예, 궁금하신 거죠. 내일 예, 또 엔비디아 뭐 이런 뉴스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궁금하시겠어요? 예, 예. 그러면은 같이 좀 어떻게 전략을 내일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예. 네. 네, 자 이수페타시스 지금 뭐 캐파 증설도 막 하고 있고 해서 좀 향후 실적이 좀 빠르게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지금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얼마 정도까지 보면 좋을까요? 지금이 127,600원 종가로 끝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저는 15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오. 16만 원까지 한번 봐보자. 16만 원이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이 이수페타시스는 PCB 인쇄 회로 기판 전문 제조를 하는데 그것도 고층 PCB.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 쪽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서버 뭐 이런 쪽 지금 이슈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CB에 대한 수요는요. 글로벌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PCB 업종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수페타시스는 해외 거점도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수요에 대한 부분도 캐파상으로 지금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대역에서는 많이 올라왔죠. 올라온 그런 상황이지만 적정 부분 갖고 계셔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중도 적절한 것 같아요. 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그 가격 대역 한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트 나오면은 한번 볼게요. 네. 자, 차트에 진짜 여기가 제일 싸게 움직였었던 자리고요. 거기에 이제 정배열로 움직이면서 제대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온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는 최고가입니다. 지금 가격 대역이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16만 원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서 꼭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네.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빨간색 선 보이죠? 이게 20일 라인이거든요. 20일 라인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선입니다. 그러면 20일 라인이 깨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깨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판다라고 한다면 분할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저는 15만 원 꼭 넘겨서 팔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로는 16만 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 PCB 업황 자체가 사실은 워낙 경쟁이 치열한 업황이다 보니까 이게 불과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이 PCB 업종들 대부분 다 적자였거든요. 안 좋았는데, 근데 뭐 지금 다행히도 최근에 많이 적자를 낸다는 얘기는 이제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이제 경쟁자들도 좀 많이 없어지고 때마침 요 시점에 지금 AI 가속기에 또 PCB 네. 많이 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 사상 최고 실적 낼 거다라는 기대감에 빠르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업계에서는 목표가 평균 한 15만 원 정도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뭐 비중도 적절하다고 이야기 주셨고 15만 원은 넘기고 팔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21선 잘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상담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인벤티 지뢰볼요. 인벤티지랩이요. 네네. 오늘 조금 많이 빠져가지고 놀라셨겠어요. 네네. 46,300원에 46,300원이요. 네, 10%를 갖고 있거든요. 10%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어제 조금 파셨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셨겠어요. 아니, 조금 더 사면 될까? 아니면 팔아야 되나 싶어서요. 오히려 지금 그러면 또 더 사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뭐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는 어딘지 저희가 전망이랑 같이 조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네, 자 오늘 꽤 많이 빠졌거든요. 네. 거의 한 13% 가까이 빠졌으니까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쁠 만도 한데 네. 지금 보니까 수익이 나 있어져서 네. 별로 기분이 안 나쁘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아주 뭐 적절하게 잘 사신 가격은 잘 사셨는 것 같고 어제 이 안 좋은 장에도 어제도 올랐거든요. 어제까지 분위기 정말 좋았는데 네. 자 오늘은 꽤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수익률이 약 한 반올림하면 50% 가까이 그래도 되네요. 오늘 많이 네. 빠졌지만 워낙 저점에서 잘 지금 사신 것 같은데 인벤티지 랩이 일단 단점,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현재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거, 영업이익이. 그런 부분이 좀 안 좋고요. 단점은
굉장히 좋은 쪽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그 독일 기업하고 뭔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지금 잘 가고 있는 이유가 비만 치료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지금 이제 주사제로 많이 맞는데요. 네. 약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한 20에서 25% 정도 몸무게가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탈모 치료제 약도 있어요. 개발하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도 있어요. 제가 뭐 약장사 같은데 그 정도로 만약에 하나하나가 성공해서 만약에 기술 수출이 만약 그 중에 하나만 된다면 이런 종목이 이제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ABL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잘 나가면은 알테오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런 종목들이 처음에 이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약주를 여러분이 봤을 때 처음에 적자지만 이게 적자가 줄어드는 기업들, 그다음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를 하느냐 버티면서 그런 종목들은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가다가 심하게 막 흔들리는 종목들은 네. 일부분을 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벤티지 랩은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 현재 강력한 지지 라인이 6만 원하고 6만 2천 원에 걸쳐 있거든요. 제가 빨간 라인 하나 그려놨는데 이 자리를 깨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규 매수는 이 부근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요. 보유자분들은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되는 거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단기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조금 흔들림이 있는 거 보니까 지금은 확인하고 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다면 저는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부근에 오면 일부분을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7만 원대를 돌파를 하면은 7만 원에서 6만 5천 원 지지 라인 보고 저는 10만 원까지 한번 가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10만 원을 돌파하면은 이제 5만 원 더 올릴 수 있어요. 15만 원 부근까지. 네. 그래서 제약주는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흔들리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날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약간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은 제2의 이런 종목이 알테오젠 비슷한 네. 종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10%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판단되고요. 네. 오늘 좀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너무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워낙 매수 라인이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은 평균 단가 한 5만 원까지 올라오거든요. 어. 그래서 하루 이틀 만약에 조정으로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수익이 아니고 본전 정도 되니까 네. 버티기가 아마 힘드실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사실 뭐 바이오 기업들은 이 목표가 제시하기가 참 힘든 게 그렇죠. 대부분 지금 적자고 네. 다만 이제 요 회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임상 것들이 이게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될까? 이걸 갖고 제가 보통 이제 목표가를 계산하는데 지금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사에서 보고서들은 보면 다들 요 회사 기술력 괜찮아요라는 의견을 내면서도 아무도 목표가는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회사는 괜찮은 기술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목표가는 제시를 안 하고 있어서 이럴 때는 어쨌든 기준점을 잡는 게 좋아요. 적어도 이런 신호가 나오면 나는 팔겠다 하는 뭐 예를 우리 많이 쓰는 게 5일선 깨지면 한 3분의 1 팔고 뭐 11선 깨지면 또 3분의 1 팔고 네. 20일 깨지면 마저 다 팔고 네. 안 깨지면 갈 때까지 안 가본다. 뭐 이런 어떤 기준을 잡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기술력은 있는 기업이지만 또 일단은 적자기 때문에 또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겠다 이야기를 주셨고요.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선이 지지하는지 확인하자고 또 이야기 주셨습니다. 전략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안 된다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은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현대차 들어왔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1만 8천 원입니다. 비중이 꽤 있으세요. 80%고 목표가는 30만 원 보고 있는데 전략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자 일단 비중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그리고 뭐 목표가를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아니에요. 한 30만 원 정도 지금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자 목표가까지 가능할지. 근데 꼭 목표가 30만 해놓으면 주가 29만 원까지 갖다 네, 내려고 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은 뭐 움직였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대형주들만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세파에 좀 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씩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도 풀려 있는 그런 여건이죠. 이제 도약을 해야 되는데 30만 원까지 간다면 지금 20만 원대니까 50%가 올라와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분을 보는 거고 그 50%가 80%의 비중을 갖고 있다면 가면은 대박이죠. 네. 그러니 아마 부담스럽고 굉장히 첨예하게 보실 텐데요. 제 의견은 일단은 중장기 투자에 대한 여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갖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고가를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에 대한 내용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다만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라는 것. 그래서 현대차가 자동차도 하지만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로봇 하잖아요. 네. 아틀라스라는 게 있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기업을 현대차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회사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모멘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모멘텀을 담아서 현대차에 대한 가격 흐름을 한번 볼게요.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 금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지금 이렇게 뭐 아래 꼬리 달고 한 거는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은 1년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게 26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 요 그 21만 8천 원에 사셨으니까 30만 원까지면 50% 수익이잖아요. 네. 근데 30만 원이면 4만 원, 3만 5천 원만 올라오면 금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수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봐보시죠. 이전에 고점 라인이 여기예요. 지금 그 가격 대역이 고점 라인을 뚫어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매물 부담은 없고요. 새로운 부분에 이슈만 있으면은 새롭게 변해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현대차가 뭐 있다고 그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부각된다면 3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로봇 주식에 대한 진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로봇 기업들이 있는데요. 로봇 기업은 뒷배가 있는 기업들을 분명히 봐야 돼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로봇 기업은요. 청소기 로봇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그룹의 뒷배가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는 SK그룹이 뒷배가 있고. 네. 그렇죠. 로보티즈나 뭐 로보스타 같은 경우 LG그룹, 그다음에 두산그룹의 두산로보틱스 이렇게 네. 큰 주식을 위주로 봐야 되는데요. 현대차도 로봇 회사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참조로 현대차 오늘 종가가 26만 4천 원이니까 목표가 30만 원까지는 50%가 아니고 15%. 네, 그렇죠. 15%만 오르면 가능하고요. 참조로 증권사에서는 목표 가격을 한 32만 원, 35만 원 정도 네,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향후 1년 목표치라서 이런 보통 주가는 30만 원 가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점은 좀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 측면에서 보유하자 의견 주신 것 같고요. 로봇 모멘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